2탄 잠소리 멈춤. 공감 시작! 1탄 학교폭력 관계 회복이 답이다에 이어 전라남도 교육청 김경신 장학사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직장 생활로 바빠서 혹시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정작 부모가 모르고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이유 없이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거나 막무가내로 전학시켜 달라고 한다. 죽고 싶다 혹은 죽어라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의 낙서가 있다.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그런 낌새가 보이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아이들이 클수록 핸드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이버 폭력 피해에 관한 정보도 갖고 계시죠? 네, 사이버 폭력의 징후는 다음과 같아요.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SNS 상태의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카카오톡 프로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또 다른 현상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신의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을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갑자기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거나 탈퇴한다. 아이들을 관찰하면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기 전에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이만저만해서 엄마 나 힘들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부모인 제가 어찌 해보겠는데 이건 뭐 무조건 학교 가기 싫다, 전학 보내달라 이러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종종 보호자와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들도 대화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슬프다고 말하면 너는 슬프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하면 너는 지금 학교 가기 싫구나 라고 아이의 마음 상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장학사님.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안 갈래 이 상황에서 존중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갈 거야. 학교를 왜 안 가? 아빠 죽는 한이 있어도 학교 가야지.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너무 리얼했나요? 방금처럼 하면 아이는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곧잘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커갈수록 입을 열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중간에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떤 말에도 먼저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차분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 충고나 조언하려는 마음 내려놓기. 왜 그랬어? 라고 묻기보다는 그래, 그랬구나. 너도 힘들었겠구나. 라고 먼저 공감해주기. 그럼 장학사님 말씀대로 공감했어요. 이제 학교를 보내야 하나요? 안 보내야 하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를 가고 안 가고 보다는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장학사님한테 하나 배웠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는 무조건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입장은 들어보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네요. 맞아요.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호자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대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친구가 내 그림 보고 존나 못 그리네. 그래서 내가 킹 받았어. 졸라 짜증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잔소리, 멈춤, 공감, 시작 가능해요? 친구가 너의 그림을 보고 못 그렸다고 해서 정말 속상했구나, 짜증났겠다처럼 그래, 그랬구나라고 먼저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인정해 주어야 해요. 저라면 존나, 졸라, 킹 받는다 이 단어 고쳐줘야 되죠. 그리고 엄마한테 짜증냈죠. 이런 거 혼내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래, 그랬구나 먼저 표현하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 순간 멈추고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잔소리, 멈춤 이거네요. 아이에게 충고 조언하는 순간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다시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공감 시작이네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화가 가능해지면 학교 폭력 초기에도 보호자가 도울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장학사님, 잔소리, 멈춤, 공감, 시작.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꽤 유용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추천해 주실 수 있죠? 네, 정혜신 박사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는 공감을 배울 수 있고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에서는 대화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잔소리, 멈춤, 공감, 시작. 3탄 관계 회복을 위한 생활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